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 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형수 의원님, 이면욱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장승희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만 구리 시민의 건강한 안전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6.13 선거를 통해 제8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한 지 꼭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며 성장의 길을 열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따뜻한 동지애를 담아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경험과 배움이 교차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구리를 구석구석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선거를 통해 그분들로부터 이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경건한 마음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들을 위해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겠다는 굳은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지나온 성과와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열심히 배우고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2년 차에 들어서는 이 자리를 계기로 더 값지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밑그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는 왕숙천과 한강 그리고 병풍 같은 아차산과 동군으로 둘러싼 천혜에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1986년 시 승격 후 서너 차례의 아파트 조성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구리 구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길을 솔깃하게 만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소위 뉴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와서 지난날을 되새김할 필요도 없이 현재는 2개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지된 상태입니다만 해지된 구역의 주민들의 허탈감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 해지된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택이동 전 지역 인창동 중앙공원을 둘러싼 주거 밀집 지역은 밤에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불가로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시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미에 시장께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경기 연장 1호 사업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기일전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GWDC 사업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 고단한 항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언제 어디에 정박할지조차 모른 채 방향키 없이 망망대해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법정 증언의 이해란 책을 통해 GWDC 관련 선거법 재판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현수막 한 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자신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마음고생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GWDC는 우리에겐 내일을 향한 희망보다는 너무도 많은 아픔과 희생으로 얼룩진 주홍글 시대에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 따르면 시에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심사를 받으려면 8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내야 하고 위원회는 행안부 심사 통과, 외국인 투자자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 협약 체결 등 7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7가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11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안고 유치한 테크노밸리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진척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경쟁 도시였던 양주시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 제33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이달에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전임 시장 이후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황은 고사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시장께서 중국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직접 살피면서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조차 막연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판교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검증된 사업이라는 풍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시장님의 신중함도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때 벤처붐으로 테란밸리를 대체하고자 했던 판교 테크노밸리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비싼 임대료로 주말이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수 입주 기업들도 기존의 직원들을 데리고 교통 편리를 겸비하면서 임대료가 더 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의 최종 보고에서 해당 사업은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BC는 경기도가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이래 훨씬 미치지 못한 0.3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투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지난달 16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탄탄히 구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디자인 혁신성장센터 및 청년 창업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테크노밸리와 중복될 수 있는 요지는 없는 것인지, 더불어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갈매 역세권 개발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담터, 봉대미 등 사업 예정지구에서 쫓겨날 중소업체들이 이전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 및 공정부지를 산호개발 사업지구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2주년을 맞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한때 경기 동북부권 대표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낙후된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곳곳을 돌아보면 이게 과연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기된 방안이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조차 수년째 아무런 진척 없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7년 10월경 농림축산부로부터 올해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께서 이전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장 20년이 넘은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증개축 등의 사업 추진이 선진 유통, 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도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시장과 함께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성공적인 이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던 일본 최대 수산물 시장인 토요스 시장 등을 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보다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결국은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도매시장은 단순히 경제활동과 직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약처방 정도가 아니라 수술에 이르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되었듯이 문제 해결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경제성 있게 갖고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다행히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로드맵이 절실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리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리도시공사는 사실상 GWDC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다 보니 시에서 수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적하면 수익성을 담보한 자생력은 고사하고 임금 구조조차 지탱할 만한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예산 낭비가 심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자생적인 경쟁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최우선 과제는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장이나 시설 관리에서 시로부터 보조받는 구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 취지였던 GWDC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GWDC 사업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고 다음 질문에서도 언급될 산호동 개발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갈매 지구에서 추진되는 주민 편의 시설 등 다양한 개발 사업도 LH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모색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리시 가로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혁신적인 행정의 모델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배우자는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도심 환경이 바뀌고 그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진국에서 늘 느끼는 것은 도심 환경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분별한 간판과 전선이 뒤엉키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도시로 들어서고 있는 위례나 하남에 가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가치도 깨끗한 이미지 하나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단체 활동도 SNS 등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널브러지게 방치된 위험천만한 전선들도 지하 매설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들도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단속의 기준이 계도 정비 수준에서 벗어나서 조례 등을 통해 강제하는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호동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했던 산호동 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산호동은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 중 수준 높은 주거단지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린벨트를 풀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테크노밸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서울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조성한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사업장은 구리시 대대로 농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호동 전체를 통합개발, 즉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층부는 녹지지구로, 공원묘지는 추모공원으로, 그 외 지역은 주거, 문화,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 산호동 주민의 수건인 그린벨트 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로 아파트라는 구조에서 자신의 삶을 그럭저럭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전원주택에 대한 주택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또 다른 획기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고구려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행사에 가시더라도 하시는 첫 마디가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리시가 처음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대해 언급한 때가 민선 3기 시절인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정부의 700년 고구려 역사와 1000년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장으로 국립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독도 방문길에 수명이 30년인 강계토 대양함이 금 임무를 다하면 시가 기증받아 구리시의 건립 예정인 고구려 박물관에 전시하여 역사 수호, 독도 영유권 확립, 태극기 사랑운동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고구려 박물관이 구리시에 건립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상징의 도시로 그 브랜드 가치 또한 대단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 유물이 많이 출토된 아차산의 고구려 박물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역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넘치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건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의 복지 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넘치는 활력 있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이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를 느끼기에는 온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취업인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전과 현재 구리시는 얼마나 쾌적해졌으며 편안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2018년 사회안전망과 2019년 사회안전망 조사를 한 예가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개발 사항이 특별하게 달라졌다 할 만한 요소를 찾지 못하였는데 안전도시 분야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건설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녹색 산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름다운 숲, 그린 환경 등 새로운 로드맵이 있어야 함에도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한다 했는데 꿈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미래란 현재의 위치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신장로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만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구리 시민이 꿈을 펼칠 신장로가 존재는 하는 것인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 시민이 공휴일 문화예술을 접한다라고 답한 시민은 1.7%에 불과하며 평일 수준은 그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도시, 시민 참여, 문화 창달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 또 여념없이 모니터링하신 의정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질문들이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의 시대를 여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옥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지방 자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리 시민특별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승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주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백경현 전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통해 8,709억 원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테크노밸리 운영 시 입주업체의 수는 1,531개 업체로 직접 고용 효과는 13,405명, 매년 4,021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18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면서 자체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한국지방행정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B씨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나온 것 같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시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자체 용역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이 거의 없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전혀 상반되게 나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한 탓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쉽게 구해 적용할 수 있는데도 엉뚱한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로 인해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구리시 지역발전의 쌍두마차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하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역시 테크노밸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현재 재무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냐는 이 사업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재무, 경제적 분석 용역의 경과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자로 개발협약서 DA는 효력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지난 2003년도에 체결되었던 DA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 상대 주체인 을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상부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할 실제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을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SPC를 설립할 권한의 의무를 전부 가졌으나 갑인 구리시는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요구된 투자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과 경기도 등에서 감사 후 지적사항과 우리 시 의회 의결 시 부대 조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GWDC 시설을 소유할 주체와 자금을 조달할 투자자에 대하여 명확함과 함께 사업 능력도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감사원과 우리시 의회 지적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한 후속 협약 체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새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도 막바지에 있다고 하고 재무 경제적 분석 역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GWDC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 갈매지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매동, 담터, 새마을, 범대미 1호는 구리도시공사가 2014년 1월부터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4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으나 구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철회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7월 4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7월 4일 갑자기 갈매동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고시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구리시의 협조 없이 국토부와 LH공사가 단독으로 지구 지정 고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구리 갈매지구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각 과정에 대한 준법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갈매동 주민들 앞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주차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 주차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 갈매동은 최근엔 건설되었는데도 행보센터 인근의 주차 문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구도심 체육관 사거리 일화 공장 부지의 공동주택 건설과 대규모 오피스텔의 건설로 주차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교통단란과 함께 주차 전쟁.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변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 부설 주차장을 야간 개방으로 공유하고 낮에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나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영업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마침 갈매동 행보센터 근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이곳 주차장을 시장께서 기관 협약을 통해 야간 개방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또 다른 구리시 관내 공공시설 및 상가, 아파트, 종교시설 주차장 등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환경 관련입니다. 요즘 건배마을 등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며 주말에 집회도 열고 때때로 차량 행진을 하며 방송도 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양주 쓰레기는 반입시키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처럼 강동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소각장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등 해로운 물질이 배출된다는 전제에 따라 이전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무조건 갑론을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소각장에서 생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또 유해물질이 어떻게 추정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배운 후 토론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이 환경에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고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토론회 전에 소각장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배울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세먼지 하며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보존을 안 했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이고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시민 스스로 내가 버린 오폐수와 생활 쓰레기 등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변해야 하며
관주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과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 친환경 도시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청소년 문화이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구리시 혁신교육 학부모 지원단 회장으로 학부모로 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의 끼와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이지 건립을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현 구리여고 앞에 전 박영순 시장께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아직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시장께서도 함께 공감하여 추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사업이 드디어 올 초 오랜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여 구리시 여성 및 자원봉사자 등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소된 사항은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동안의 사업 지원에 인한 사업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010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225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2015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하는 중 2016년 전임 시장께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명도 다문화회관으로 변경,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7년에야 의회에서 총 사업비 286억 원의 위탁개발 사업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위탁개발 사업자인 캠코와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소요 사업비 316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였다면 이런 사업비의 증액, 착공 지연 등이 없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며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변경이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업 추진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사업비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캠코와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비 절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수택동 주민들이 수건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걷고 싶은 거리 1차의 문제점 보완 대책과 건배 사거리까지 연장되는 걷고 싶은 거리 2차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둘,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스틱 이동 청사가 원촌 경로당 부지에서 남양시장 부지로 전임 시장의 계획을 변경하였고 주민들이 찬반도 엇갈리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며 시간만 끌고 있고 시장께서는 다시 원점으로 원촌 경로당 부지로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첫 삽을 떠서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됨에 따라 노후된 주택들이 붕괴될 듯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접해 있는 건배공원 역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택 2구역 재개발 지역과 함께 건배공원은 구리 도심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 개선 타당성 용역을 2번이나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통시장 방향 출입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에는 총 몇 건의 민간 위탁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민간 위탁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아무렇지도 않게 민간 위탁 사업비를 증액하고 수택기관이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할
사무 편람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공증을 하지 않는 위탁도 있었으며 매년 정기 감사와 점검, 성과 평가를 통하여 재위탁, 재협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간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부서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지방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였고 수탁기관이 민간 위탁 사업 외에 추가로 관련 사업의 위탁이나 공모 사업 등으로 추가 위탁 사무가 발생될 경우에 사전 주무부서의 승인 절차 이행 등 수탁 사무에 대한 주무부서의 종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구입부터 폐기까지 그 이력을 잘 정리하고 사무 인계 인수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부서별 사무 인계 인수 시 물품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형식적으로 목록만 작성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으며 시 지원 사업비로 운영되는 공공지원단체나 민간 위탁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시 소유 재산 목록에 아예 등재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의 채권인 전월세 보증금이 시 전체 현황과 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 소유 토지에 수십 년 전부터 불법으로 건축물이 버젓이 있어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 부서 간 국공유지 지적조사 결과만 공유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시의 재산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공직자들의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무 인계 인수와 관련입니다. 구리시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법, 구리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을 지켜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형식적인 인계 인수를 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는 물론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듯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특히 사무 인계 인수 시 구리시 법인 조례 재개정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편성 및 결산, 평가와 개선, 특히 지방 보조금의 관리가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공직자들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과 벌을 주시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제도와 공정한 인사로 공직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화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구리시 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으로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시민의 대변인으로 해소하여 드리고 싶지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께서 회안으로 질문하시리라 믿으며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개 분야 92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빌공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 7기 시장으로 행복특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시의원으로 때론 견제하고 때로 함께 화합하며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어긋나지 않고 소리 없이 달릴 수 있도록 구리 시민을 위해 살기 좋은 구리시, 꿈과 미래가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면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택 1, 2, 3동 교문 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날이 점점 들어만 가는 것을 볼 때 돈 벌어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기업이 32%나 된다라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정책으로 인하여 만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다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살기 힘들다고 하며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것을 볼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의정을 활동해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대 야소의 상황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반문해 보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5대 때 본의원이 시정 질의한 것을 다시금 되짚어 봤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뭐가 잘못됐구나. 구리시 정치와 행정이 10년 전과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는 내 편이니 편가르기와 GWDC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편가르기 사슬을 끊어내고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소신행정을 펼쳐야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께서도 시민행복 특별시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줄서기 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하나는 GWDC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 구리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비치며 10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린 사업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0여 년을 끌어오면서 하나의 성과물도 결과물도 없이 GWDC 관련 회의와 투자 유치한다고 13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첫 단추인 개발협약서부터 잘못되었다고 한 GWDC를 다시 하겠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여 년 전과 동일한 사람들과 GWDC 관련 회의를 한다고 미국을 오가며 아직도 시민 혈세를 쓰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인근 남양주시나 하남시보다는 구리시가 훨씬 살기 좋은 도시이자 소비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구리시가 정체되어 배드타운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개발과 하남의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미사지구 개발로 인하여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옛날이여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까지 구리시를 누가 이렇게 정체되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해야 합니다. 민선 7기 안승남 시장께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반면교사로 삼아서 구리 발전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었지만 불공정한 GWDC 개발협약서가 해지됐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크노밸리 사업은 15만 구리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얻어낸 결과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은 경기도 북부의 균형 발전과 구리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본 사업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시에서는 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구리시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 당구대회입니다. 지난번 대회는 의원들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재정 자립도도 적고 단일 대회에 이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되었는데 구리시가 얻은 게 뭐냐 재고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초청장을 이미 보냈으니 대회 유치를 안 하면 국제적인 망신이다 하여 대회를 치르고 나서 대회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하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19년도 2차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투입된 만큼 구리시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미비하다면 이제는 시장께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돌섬 지역 미랄교회를 2006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서 미랄교회 아래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기부 체납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보니까 실행이 안 됐습니다. 민선 4기 때 일이지만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공원 내 건축을 하려면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랄교회 아래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건축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감 때 지적했는데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청사 중축 공사와 여성회관 건축 공사로 인하여 청산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서 한강 시민공원 내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위하는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또한 중요합니다. 행감 때 현장을 가보니 차고지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리시는 지금 급변하는 교통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현 교통과 조직 가지고는 시민들의 교통 민원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통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히 사용하는데 구리시는 아직까지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와 아직도 집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모니터단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각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오늘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박석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서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처음 의원이 되어 마음먹었던 각오와 시민을 위한 봉사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는 여야를 떠나 집행기관은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힘을 합쳐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취임 이후 동분서주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특히 해외 연수 출장 등을 여러 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해나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는지 해외 출장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도 시 고위 공직자 2분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 2개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정의 공백은 없는지, 향후 언제쯤 파견 소임을 마치고 복귀가 가능한지, 앞으로도 계속 파견을 유지하실 것인지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매동, 인창동, 교문 1동, 동주민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창동 주민센터는 조만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관련하여 운영상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임대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종전 체결했던 DA가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 반려된 조건을 현재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10월 심사에 대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20만 시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보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이전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 곳에만 집중해도 사업비 마련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매시장 관련 문제를 해결해 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리시에서 최근 몇 년간 개최되어 오고 있는 당구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정말로 당구대회를 통하여 투자 대비 구리시 위상이 제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작년에도 대회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리시 토평동 모 교회에서 신청한 봉안당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장께서 법을 맞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지역에 거주하신 주민의 불편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이런 게 구리시 시민 행복특별시에 맞는다고 보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교에서 인근의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신청과 관련해서도 신청 취지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우리시 보훈향보단체에 대해 더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하여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당 외에 이분들이 노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0번째, 구리시가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대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 통행 주차 문제 등 교통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루하게 이어질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든든한 지원자이며 배경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구리 시민 행복특별시를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안승남 시장님, 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리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시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서툴지만 헌신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 인창동 103번지 4호에는 11,534평방미터의 폐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들께서 수차례 행정감사와 시정 질문이 오고 갔으며 근처의 주민들도 아파트가 들어서나 학교가 들어서나 참 관심도 많았었지요.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인창동 폐정수장. 헐값에 팔렸다가 다시 고액을 주고 사들여 부지의 값은 금값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 겨우 101억 밭으로 변신했다가 지금은 철없이 피어있는 코스모스와 101억 몇 송이만이 애처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의원이 무의미한 땅으로 바라본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수십억 혈세, 이자 물폭탄, 괴상한 토지 매각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른 인창 폐정수장. 물탱크로 썼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주민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인창동 폐정수장. 이제는 이 폐정수장 대신 아름답지는 못해도 멋진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위험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용도가 정해지면 걷어낼 것인가요? 점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오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땅을 만들어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 공간이 없어 전세 월세로 유지하고 있는 각종 지원센터로 이용을 하든 공원으로 이용하든 꽃밭을 꾸며 주민들이 가까이서 자연과 함께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제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합당한 답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왕숙 둔치공원의 체육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길고도 긴 왕숙천, 토평교 근처와 왕숙교까지는 제법 공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 뒤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진 그랑비를 비롯한 산호동 방향은 공원이라고는 무색할 만큼 오랫동안 정비는커녕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압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은 설치한 다음 해에 왕숙천 봄나무로 인해 돌이 다 빠져나가고 설치해 놓은 침목들은 흙에 묻혀 있으며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취사까지 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농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배드민턴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너덜너덜한 곳은 시뻘겋게 덮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가요? 왕숙천 둔치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처의 주민들은 건너편 다산 신도시의 천변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싶어 합니다. 구리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구리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집 앞 5분 거리의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는 내 집 앞도 필요합니다.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옥상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시 농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텃밭 채소, 주말 농장, 옥상 텃밭, 도시 농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2008년을 시점으로 전 세계는 이미 도시 거주자 수가 시골 거주자 수를 넘어섰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화된 도로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들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로 인해 도시에 홍수 피해가 생기고 지구는 뜨거운 열기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구리시를 도시의 열섬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 환경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부에 있는 옥상을 이용한 농지는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 아니라 대지 위에 확보하기 어려운 토양 생태계를 지붕 위에 복원하여 일사의 차단과 단열 기능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주고 도시의 홍수를 예방하고 공기질 내의 오염물질 흡수와 산소 방출로 대기를 정화하고 수분의 증발 작용으로 대기 순환의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녹색은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옥상을 이용하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쿨루프 캠페인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도 학교 등 관공서의 옥상이나 일반 건물들의 옥상을 되살려 자연 친화적이고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건강하게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해주며 미적 경관을 좋게 하여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구리 시민들이 정신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시 농업이 큰 역할을 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무장의 나눔길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구리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국비 5억 4천만 원과 시 예산 3억 6천만 원 등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3억 원의 추경 예산까지 확보하여 갈미동의 녹지공원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미동 곳곳에는 무장의 나눔길 조성에 무색한 길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행자 길도 없는 곳에 울퉁불퉁한 돌로 만들어진 과속 방지턱, 보행자 길 없이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알고 있습니까? 구리시의 세수는 많지 않고 고치고 다듬어 만들어 나가야 할 곳은 많습니다. 아직은 지방 분권화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공모 사업이나 참여해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갈미동뿐만 아니라 구리시 구석구석 살펴 노약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특별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은
갈매동 교통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갈매동은 마을버스가 2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번은 벌말 3거리에서 건배 4거리, 구리역, 구리 시립묘지, 갈매 2단지와 3단지를 경유해서 다시 벌말 3거리를 가는 노선이고 2-2번은 구리역에서 출발해서 교문 4거리, 배탈고개, 시립요양원, 갈매중앙로에서 36대 정문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정전에 13분 정도에서 25분으로 늘어났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중랑구 갈매동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금 구리시에 내고 생활은 중랑구에서 하기 때문이죠. 멀티스포츠센터 접근도 어렵고 시청 가기도 어렵다며 구리시 행정에 한심함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2번과 2-2번 노선으로 배차 간격이 길게 되어 있는 상황에 기존의 노선들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중앙로로 빠지기 때문에 산마루길을 지나서 갈매고등학교, 더샵, 봉대미 마을 앞에서 갈매역을 지나 순환로를 경유해서 다시 산마루길로 가는 그런 노선이 필요한 듯합니다. 갈매동 주민들은 시청이 어디 있는지, 아트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보스 노선의 개선이나 추가로 갈매동 주민들이 구리시가지의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의 의정 모니터단을 비롯해 언론인 관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이 시민들을 위해 꼭 이루어지길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안승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란 시장님께서는 구리 시민 행복특별시라는 시정 구호를 내세우고 행복한 구리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으로서 미력 하나마 행정감사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영혼 없는 공허한 답변과 천편일적인 변명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소명을 다하여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고 소신 없는 답변을 듣고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줄 거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과 안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기 바라며 종합대책은 언제쯤 수립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내년도 미세먼지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할 것이며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이며 관련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민간계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건강보호 대책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추가로 우리 시는 별내선, 6호선 등 지하철 역사가 개발 예정인데 지하 역사에 공기 측정기, 공기질 향상을 위한 청정시설 설치, 환경시설 가동, 터널 오염물질 제거 대책 등을 사전에 공사 시행자에게 요청하여 준공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건설 현장 44곳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공기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주요 버스 정류장에도 공기 측정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검토 요청합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다리에서 건배 사거리 구간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차 사업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1차 구간 공사 내용 중 돌출형 화단의 문제와 불필요한 경관 조명, 수택 사거리 교통 체증 기존의 은행나무 등을 모두 제거한 사업 계획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중화 계획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화단 조성, 기존 식재된 가로수 활용 방안 등 1차 구간 공사 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쉼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경로당이 여러 곳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정되어 있고 다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로 가거나 집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만의 공간이지만 시설적 측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있는 경로당 중 원청 경로당, 가능골 경로당, 신대촌 경로당, 서가상 경로당이 있는 공원 내에 어르신 야외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각종 놀이문화, 즉 바둑, 장기, 공연, 운동 등을 즐기고 종로의 탑골 공원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및 심리치료, 보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들 공간을 확대하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시장님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책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별내선 공사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구간이 민원으로 인해 현재 작업이 중단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N2 정거장의
전통시장 방면 출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BN3 도매시장 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경춘선과 분당선 연결 및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추진 등 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구리 남양주 국회의원, 시장이 함께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을 지난 5월 28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 추진 계획과 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은 사회 현상화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과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1인 가구는 노인 가구를 의미하지 않고 중년 50세부터 노인까지 망라한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시장님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현황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지역은 서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울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서울과 가깝고 실제 우리 시 거주자 중 다수가 서울로 출근합니다. 특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노원구, 중랑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근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도로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근 남양주 다산지구 택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3차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천 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거의 2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량이 심각하여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국도와 간선도로가 심각하게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강동구 암사동이 종점이었던 8호선이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되고 6호선 연장 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 지역의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이 교통 대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철 노선 신설 및 확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정체 및 통행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통팔달의 도로망으로 인해 우리 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입은 피해도 많습니다. 이제는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의 택지 개발로 인해 심각한 교통 대란을 가져오는 문제를 안게 되고 갈수록 교통 문제를 완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향후 주요 도로 및 전철 등 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그러한 기반 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로 서울로 가는 차량의 정체 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도시 교통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 문제를 보다 부각시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적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은 향후 교통 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갈매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매동에서 시청을 오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2-1번의 경우 벌말부터 갈매까지 운행으로 노선이 매우 길어 배차 시간도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해 이용자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 마을버스 노선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 아트홀 운영을 위한 구리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본 정례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활동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한편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 설립 후 구리 아트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과 시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이 없겠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여름 더위에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20만 구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 질문 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 제1차 정례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